오늘은 제가 비경락에 대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경락은 얘기할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분야도 아주 많고요. 우리가 수태음 폐경, 그 다음에 또 양면경인 대장하고 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세 경락하고 이 수태음, 족태음 비경까지 합쳐지게 되면 조습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 안에 있는 체액에 연관된 조와 습에 대한 체액 문제를 거의 다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습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까지 이해하시면은 체액에 관해서 조습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족태음 비경이라는 그 어떤 모양새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흙이잖아요. 흙 안에 습기가 차 있는 거예요. 습기가 차 있는데 습기가 많이 차 있는 거죠. 습기가 많이 차 있으니까 아무래도 습이 많은데 습이 있으면은 싫겠죠. 그래서 비장은 이제 습을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의 문제가 이제 병리적으로 나타나면은 항상 나타나는 건 뭐냐면 족태음 비경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족태음 비경이라는 이 자체는, 이게 먼저 얘가 토의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토고, 이 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우리가 뭐 야영을 하거나 이럴 때 맨 땅에 자면은 밤에 어떻게 되냐면 냉기가 차면서 꿉꿉하게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그 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태음이라는 자체가 또 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습하고 뭉쳐져 있는 것이 이 족태음 비경의 병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적절한 습을 가지고서, 많은 습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서 돌려주겠지만, 이게 병리가 되면은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족태음의 족이잖아요. 이 족이기 때문에 이 족이라는 것의 문제는 뭐냐? 밑에서 다리에서 흐르는 경락이죠. 그리고 음이라는 경락은 다리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경의 병리는 뭐냐? 기본적으로 차가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워서 못 올라가고, 우리 한의학적인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뭔가 습이 정체돼서 누적이 된 것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화기에 습이 차면 우리 몸은 어떤 현상을 느끼냐? 소화기에 습이 차게 되면요, 우리 바디는 전신에 습이 찬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 피부에 습이 차요. 우리가 양방에서 이제 뭐 부종이 있다. 부종이 있게 되면은 뭐 이제 키드니에서 물 뺀다라는 이론 외에는 별로 해석할 게 없어요. 물론 우리 한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습이 차 있는데 피부에, 예를 들어서 눈두덩이에만 습이 차 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키드니의 병으로 보기에는 양방에서도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방에서 눈두덩이에만 습이 차 있는 거를 비장에 습이 찬 것이고, 눈두덩이에만 습이 차는 거는 바로 뭐냐? 내가 이미 소화기에 습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피부병 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병이라는 것이 겉의 병이 아니거든요. 피부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속에 있는 문제가 피부로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병이고 내장병이지, 그래서 양방에서 피부병을 고치는 유효율이 높냐? 스테로이드제로 덮어버리지 실질적인 치료는 잘 못해요. 하지만 한방에서는 정확한 생리병리를 이해하시면 그 장부를 건드렸을 때 뚜렷하게 치료가 잘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한방학적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 정말 이게 두드러지게 잘할 수 있는 게 정신과,
피부병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화상 입었다. 화상 입는 거요. 침 치료로 너무 잘 돼요. 어떠한 양방 치료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한방의 침 치료가 좋아요. 근데 이 화상이 좋은 이유는 뭐냐? 보이잖아요. 우리가 대다수 치료하는 통증 치료 내지는 만성병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 병의 레벨이나 아픈 정도를 객관화 시켜줄 수 있는 툴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이 집에 가면 이런 치료, 저 집에 가면 저런 치료, 이쪽에 진단이 이렇고 치료를 해도 어느 정도로 좋아하든지 모르지만 피부병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네. 아주 정말 재밌는 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치료인 거죠. 자, 그래서 족태음 비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음경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다리에서 위로 올라간다. 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증이기 때문에 차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화기 전체가 한습이 차겠죠. 한습이 차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것이 위로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상초 쪽으로는요, 우리가 수태움 폐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밑에서 너무 한수불이 차 있으면 위에가 울리화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또 열이 차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체질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갈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체질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의 여성분이 왔어요. 상체가 발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체가 발달한 여성이 왔어요. 이 사람은 비장 쪽에 울희화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될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쪽 체질은 항상 여기에 상체에 열이 있기 때문에 울희화가 되고요. 이쪽 체질은 냉 체질이기 때문에 울희화가 되지를 못해요. 항상 여기가 냉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환자가 왔을 때, 야, 음인이냐 양이냐 나눠놓고 경락 붙여놓으면 병을 찾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진단을 아시고 계시면은 어디에 침법을 쓰실 수 있냐면 사암침법을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암침법은요, 실질적으로 진단이 어렵지 치료 방법은 심플해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족태음 비경이 토의 경락이니까 화에서 보해주고 목에서 사해주고 이와 같이 해서 얘 기운을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화의 기운을 올려준다는 게 뭐예요? 지금 얘가 한습이거든요. 차가운 습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따뜻하게 해서 말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목을 갖다가 목 기운을 돌려줘요. 목 기운을 돌려준다는 건 뭐냐면 바람을 붙여줘 가지고 말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약으로 따진다면 이 화혈, 보호해주는 화혈인 뭐 예를 들어서 소부, 대돈, 음백 아니죠. 음백 대도죠. 대도. 얘가 비경의 화혈 이렇게 보여주는 얘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약초로 따진다면요. 산호세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홍혜숙 한의사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초로 따진다면 건강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초가 차가워가지고 생기는 이 병들의 대다수가 뭐냐? 이게 이중탕, 약으로 따지면 이중탕증이거든요. 이중탕증의 핵심적인 군약이 바로 건강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침자리로 따지면 소부와 대도 같은 것이 건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